자, 연력학에서 중독 내용이랑 관련된 열 내용은 이번에 시험범위가 들어가는 1학년 친구들도 있고 2학년 친구들도 있으니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등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열도 에너지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열에 의해서 어떤 규칙성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한 게 연력학 법칙이다. 연력학 법칙에는 제0법칙, 제1법칙, 제2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연력학 제1법칙이고 연력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혀있는 피스톤 안에 일정한 양의 기체 입자를 집어넣고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할 때 이 피스톤 안에서의 흡수한 열량이 기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일을 해. 그랬을 때 얘네들의 양이 어떻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 대표적인 게 카르노 순환 기관이야. 그걸 압력, 부피 그래프로 간단히 그려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순환해서 제자리에 오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의 변화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이 전체 회전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총 변화는 없어야 된다. 제자리로 왔기 때문이다. 그쵸? 그리고 한일의 양은 이 그래프의 사이 면적이 전체 한일의 양이 된다. 기억나?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2면 사실은 한일의 총 양은 이 그래프 사이 면적에 해당되는 1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때 출입한 열량의 총합은 전체 얘네들을 더한 값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도 한일의 양 얘와 반드시 같은 형태를 띈다. 그랬을 때 각각을 보면 이때 A에서 B를 지나서 C, D 다시 A로 오는 동안 얘네들의 온도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온도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과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A는 1, 그 다음에 2, 4, 2, 1.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동안 열 에너지가 1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온도가 1만큼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1 증가하는 거야. B에서 C로 가는 동안 온도가 2만큼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는 처음보다 2배 더 많이 증가해. 요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1만큼 감소, 1만큼 감소.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 변화로 보는 게 맞다. 그 온도 변화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일은요. 사실은 원래는 한일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건데 이 힘이라는 건 압력과 압력을 받는 면적의 곱이다. 거기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게 한일인데 사실은 이게 피스톤의 부피 변화량이다. 그래서 기체의 한일은 압력과 부피 변화를 곱한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한일이다.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는 한일이 이 면적만큼 있는 거다. 대신에 부피의 변화가 없는 A에서 B로 갈 때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한일 없고 B에서 C로 갈 때는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플러스 이만큼이 한일. 그리고 C에서 D로 갈 때는 부피 변화 없으니까 한일 없는 거고 D에서 A로 갈 때는 부피가 감소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의 1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러한 됐어 값들의 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다. 되겠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뭐 틀렸죠? 여기가 2잖아요. 그래야 합이 0되죠. 됐어. 그러면서 얘네들 더함값이 출입한 열의 양과 같으니까 얘는 흡수한 모든 열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다 쓴 경우. 그 다음에 이때는 흡수한 열 중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부는 일하는 데 쓴 경우. 그 다음에 이때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열을 방출한 경우 이때는 일을 받고
내부 에너지 감소한 만큼의 열을 방출한 경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부호도 봐라. 열량의 플러스는 열을 흡수하는 경우고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열을 방출하는 경우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건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는 온도가 하강하고 있다는 뜻이고 한일이 플러스라고 하는 건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한일이 마이너스는 부피 변화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어야 연력학 제1법칙을 할 수 있고 그거가 관련된 게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였어. 자, 124부터 125까지 질문해. 그때 여기서 몇몇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해드렸는데 됐죠? 그거 빼고는 질문이 없었어요? 확실합니까? 넘어갈게요. 자, 126, 127에서 질문 3번이요. 이거는 수능 킬로문항 3번만 해볼까요? 자, 3번은 가와 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연력학 제1법칙은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안 풀립니다. 선생님처럼 요거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채워놓고 이 안에 변화를 보셔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경우는 어떠냐면요. 가는 밀폐된 곳에 기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서 얘를 뜨겁게 열을 Q만큼 가합니다. 그래도 부피는 증가할 수 없는 상태. 이게 갑니다. 근데 나는요. 이렇게 피스톤 속에 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열을 Q만큼 가열을 하는데 여기 피스톤 뚜껑이 밀고 나와서요.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가 얘는 증가하는 상태. 그래서 부피가 변하지 않을 때와 변할 때 차이점을 생각해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때 첫 번째 가도 나도 둘 다 흡수한 열량이 똑같이 Q라는 거예요. 그 Q를 저는 느끼기 편하게 그냥 숫자로 줄게요. 둘 다 100이라는 열을 흡수시켰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100이라는 열을 주면 얘는 한 일이 있을까? 라는 걸 판단하려면 부피 변화가 있어야죠. 얘는 절대로 부피를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피 변화가 0이기 때문에 흡수한 모든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다 써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다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온도가 열나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도가 T0면 얘 온도는 엄청 높은 T1의 온도가 됐어. 이런 얘기거든요.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경우는요. 기체가 똑같은 열을 흡수했을 때 부피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열 중에 일부는 일하는 데 썼다고요. 그게 많던 적던 일부는 썼어요.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 쓸 수 있는 열은 됐어. 이걸 뺀 나머지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 얘는 온도가 상승한 건 맞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하지만 T1에 비해서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작다. 그래서 온도가 T1의 온도가 T2의 온도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게 판단이 됩니다. 되겠어? 이런 관계야. 이런 관계야.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건 T1이고 그 다음이 T2고 T0의 온도가 제일 낮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기억 가에서 A의 내부 에너지는 Q만큼 증가했습니까? 네. 가에서요. A의 내부 에너지는 A가 어디 있습니까? A의 내부 에너지는요. 흡수한 모든 열량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썼으니까 흡수한 게 Q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도 Q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니은 볼게요. 나에서 B의 외부의 한 일이 Q와 같니? 나에서 B의
외부의 한일 이 값이 얘랑 같니? 그건 아니죠. 되겠어? 흡수한 열 중 일부만 일하는 데 쓴 것뿐이죠. 다 일하는 데 쓰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그렇다면 TA가 됐어? 이 온도 TA의 온도가요. 처음 온도의 2배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문제는 디귿 보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됐어? 기억, 니은 보기는 대충 감을 잡아. 근데 디귿 보기가 맞나 틀리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이때 여기서 준 게요. 얘 처음 부피가 V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피가 얼마냐면 2V예요. 실제로 꼬맹아 A의 온도가 T0보다 몇 배 큰지는 못 비교합니다. 대신에 얘가 얘보다 몇 배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부피가 2배 늘었는데요. 이때 피스톤이 움직이다 멈췄거든요. 자, 이때 밖의 압력은 그대로 대기야 P0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가열하기 전에 이 피스톤은 안 움직였거든요. 왜요? 안에서 미는 압력도 P0로 압력의 크기가 같아야 정지선됩니다. 그랬다가 가열을 하니까 피스톤이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올 동안은 안의 압력이 더 커서 밀고 나옵니다. 그랬다가 부피가 2V가 되는 순간 멈췄죠, 다시. 그건 밖의 압력이 P0였는데 안의 압력도 다시 P0가 되는 순간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압력은 P0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온도는요, 압력과 부피의 곱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처음 온도는요, 처음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이에요. 이 크기가 바로 T0의 정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두 번째 TB라고 하는 이 온도는요, 압력은 그대로 P0인데 부피가 2배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온도의 몇 배입니까? 2배인 겁니다. 사실은 TB가. 근데 우리 말씀드렸어요. TB에 비해서 TA의 온도가 훨씬 높아야 된다. 라고 했으니 TB의 온도가 ET0니까 적어도 TA의 온도는 ET0보다 크다라는 건 판단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A의 온도가 T0 온도의 2배는 아닙니다. 라는 판단. 되겠죠? 이런 얘기. 넘어갈게요. 자, 128번부터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문. 몇 번? 7번. 자, 7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129페이지 7번 보시면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 다시 A까지 오는 순환 과정입니다. 이때 압력과 온도인데 그래프의 별표.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래프가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래프는 압력 부피 그래프인데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는 압력 온도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없다. 얘를 빠른 속도로 우리가 봤던 원래 그래프로 돌려놔라.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A, B, C, D요. 됐어? 온도라고 하는 건 압력과 부피의 곱인데 보시면요. A의 온도가 얼마냐면 ET0예요. 그리고 압력이 얼마냐면 압력은 EP0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때 부피를 그냥 V0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EP0, V0를 우리는 뭘로 본다? ET0의 크기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B를 보시면 B의 온도가 똑같이 ET0입니다. 그러면 크기가 EP0, V0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얘는 압력이 P0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EV0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피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C는요. 온도가 T0입니다. 절반이죠. 온도가 ET0의 절반이니까 얘는 P0, V0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C는요. 압력이 얼마냐면 됐죠? 압력을 몰라요.
대신에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 것 좀 보죠. B에서 C로 가는 과정과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등적 과정이야 라고 위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밑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등적 과정은 부피 똑같아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의 부피와 C의 부피 같아 이 뜻입니다. B의 부피와 C의 부피가 같아서 2V 제로여야 된다고요. 되겠어? 그러면 압력은 얼마여야 되냐면 2분의 1 P 제로여야 이걸 곱한 값이 위에 있는 값의 절반 값이 되겠죠.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D를 보시면 D의 온도 T0인 겁니다. T0니까 곱한 값이 P0, V0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D는요. 압력이 P0예요. 그럼 얘는 부피는 V0여야죠. 됐어? 그리고 아까 그 세 번째 줄로 다시 가시면 D에서 A로 가는 과정도 등적 과정이야. 그러니까 D와 A의 부피 같아 이 뜻입니다. 됐어? 같아졌습니다. 되겠지?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걸 우리가 봤던 과정으로 그려보자. 이런 얘기죠. 자, 압력이 2분의 1도 있어야 되네요. 압력이 2분의 1 P0, P0, 그 다음에 2P0 있어야 되고요. 부피는 V0와 2V0 요것만 있으면 되네요. 그 중에서 A는 되죠? 요게 A. 그 다음에 B는요. P0, 2V0, P0, 2V0 이거 B. 그 다음에 C는 2분의 1 P0, 2V0 이거 C. 그 다음에 D는 P0, V0 여기 D. 그래서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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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우리가 봤던 모양으로 바꿔 놓으시면 이제 드디어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뭔가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늘 했던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겁니다.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A로 갑니다. 자, 이때 온도는 A에서 B로 갈 때 온도 변화 없네요.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는 뜻입니다. B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T0만큼 줄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T0만큼 감소했구나.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C에서 D로 갈 때 온도 변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요.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동안은 온도가 T0만큼 증가했어요. 이런 얘기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한 일을 볼 건데요.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한 일이 있어. 이 밑에 있는 면적만큼 한 일이 있는데 얼마냐면 1.5 P0 V0만큼 한 일이 있네요. 밑에 있는 면적이 그거네요. 자, B에서 C로 가는 동안 부피 변화 없으니까 한 일 없네요. 자, C에서 D로 갈 때는 오히려 부피가 주니까 한 일이 마이너스의 1이네요. 그러면 4분의 1 P0 V0만큼 1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동안 한 일 없네요. 이런 얘기. 그러면 이거를 합한 만큼이 출입한 열이니까 플러스 1.5 P0 V0. 얘는요 더하면 마이너스 T0.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P0 V0. 얘는 더하면 플러스 T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의 열을 방출했니?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플러스니까 흡수예요. 방출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B에서 C로 가는 과정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보이세요?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똑같아.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C에서가 A에서의 2배입니까? 기체의 부피는 C의 부피가 A 부피의 2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모든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드를 잡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압력과 온도 그래프가 나오면 압력과 부피 그래프 우리가 봤던 형태로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연력학 제1법칙 하고 나서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도 했어요. 그 다음 단원. 자, 그 다음 단원 보시면 연력학 제2법칙도 했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열 이동 법칙입니다. 열은 이동해. 근데 어디로?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해. 그래서 거꾸로 갈 수는 없어. 이렇게 열이 항상 일방통행하니까 한쪽을 뜨겁게 만들면 가장 먼 반대쪽이 제일 차가울 거야. 그러니까 열의 흐름이 생겨. 가장 뜨겁게 달군 고온 구역. 여기에서 준 열이 Q1이면 가장 먼 이쪽이 저온부가 돼요. 그래서 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Q2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열이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갈 때 그 중에 일부의 열을 뽑아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이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엔진의 열 효율은 내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냐로 계산한다. 그래서 그 계산은 Q1분의 W일 수도 있고요. Q1분의 Q1-Q2로 해도 되고요. 또는 1-Q1분의 Q2로 계산해도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열 효율은 1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1일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물체를 가만 놔뒀을 때 스스로 움직여가는 이 방향은 사실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 무질서도를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한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물질들은 변해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한 페이지만 풀어와도 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거 140페이지만 풀어 그랬거든요. 여기서 질문. 네, 얘는 괜찮아. 요랬습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 날리는데 그 중에서 날리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80페이지. 요거는 하고 가죠. 자, 그래서 1번의 마지막은 상대성 원리고요. 현대물리입니다. 그 현대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날리면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껴있는데 그게 바로 180페이지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 졸면 안 된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정상 수업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라서 3주 휴강인데 민우는 너무 멀리 남아있구나. 그래도 미리 공부해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이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인데 혹시 이 중에서 통과를 하고 온 사람이 있나요? 통합과학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없죠. 통합 너 들었어? 네. 통합과학의 맨 앞부분에 별의 일생에서 나온 부분이 질량의 에너지 동등성이야. 자, 우리요. 실제로 물질들이 변해가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해요. 물질들의 변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중화 반응이라든가 앙금이 생긴다든가 갈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화학 물질이 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죠. 그 화학 반응은 아무리 해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항상 보존됩니다. 되겠어? 네. 근데 화학 변화가 아니고 핵 반응에서도 그러니?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핵 반응에서도 질량이 보존돼? 아니요. 핵 반응에서는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되겠어? 핵 반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아요. 원자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원자 속에는 더 작은 원자 핵이라는 게 있어. 그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 속에 있는 원자 핵들이 변해가는 반응을 이걸 핵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 다 띄고 원자 핵들의 변화를 보자. 근데 이러한 핵반응을 하기 위한 조건 뭡니까? 엄청난 열이 필요하다는 거야. 되겠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지구에서 핵반응은 절대 존재하지 않죠. 왜? 그만큼의 열을 가할 수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래서 인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주거나 또는 원래 엄청 뜨거운 애가 있죠? 누굽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이요. 됐어? 그 정도의 온도가 되는 곳에 가야 핵반응이 가능합니다. 핵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 1000만 도. 1000만 도. 지구에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뜨거운 물질이 뭐예요? 마그마, 용암입니다. 몇 도일까요? 1000도입니다. 근데 핵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는 1000만 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구는 별이 아닌 겁니다. 자, 이 핵반응에는 꼬맹아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핵 분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 태양이 하고 있는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핵 반응은 핵 분열 반응과 핵 융합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원자 핵은 엄청 작은데 됐어? 우라늄이라는 아이의 원자 번호가 95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원자 번호가 95번? 이 원자 번호 어디서 따왔게?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개수입니다. 그러니 이 조그만 공간 안에 원자 핵이라는 공간 안에 우라늄이라는 원자 안에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95개 들어있습니다. 95개를 여러분들 이 조그만 곳에 그려보십시오. 그 아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서로를 미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됐어? 그래서 그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저리가 이 새끼야! 그 막 밀어!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있을수록 점점 불안정해져. 그 불안정한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청력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네들을 딱 붙지 않게 중간을 띄어놔야지. 그래서 그 안에 뭐 들어있니? 중성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들어있는 목적은요.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최소한의 거리를 벌려놓으려고요. 그래야 불안정한 걸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라늄은요. 이 안에 중성자가 있어도 양성자가 무려 95개가 있어. 엄청 그 안에서 엄청 불안정하게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자 분화가 클수록 원자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됐어? 그래서 저리가 이 새끼야 좁아 죽겠는데 왜 붙창 붙고 지랄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 95개가 서로 싸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러한 불완전한 우라늄에다가 내가 조금만 자극을 빵 하고 주면 그러지 않아도 떨어지고 싶은데 됐어? 자극이 오면 어떻게 되니? 지네들끼리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에다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나는 뭘 쏘는 거냐면 중성자 하나를 쏩니다. 엄청 작은 중성자 하나를 마치 총알처럼 만들어서 쟤한테 빵 하고 쏘면 그 충격에 의해서 우라늄 핵이 쪼개지는데 완벽하게 절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한쪽은 약간 크고 한쪽은 약간 작은 형태로 쪼개지겠죠. 그래서 그 쪼개져서 만들어지는 게 바륨하고 크리톤이라는 아이로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네들 원자 번호 다 못 외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45면 얘는 얼마? 50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양성자가 일부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자 핵이 자극을 받아서 2개 이상의 원자 핵으로 나뉘어지는 걸 우리가 핵분열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핵분열을 할 때 오메가 여기에 있는 주된 원자들만 보면 이 새끼 하나가 예를 들어서 95.2g이었다고 치자. 우라늄 하나의 원자가 95.2g이야. 근데 얘가 꽝 하고 자극을 줘서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쪼개지는데요.
이 새끼는 질량이 얼마냐면 45g, 얘는 50g. 그래서 핵분열을 했는데 핵분열 하기 전에 질량은 95점인데 핵분열 다 하고 나면 질량이 95밖에 안 돼. 0.2g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이거 질량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실험하는 과정에 오차야. 그래서 무시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도 줄어드는 질량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거 실험실의 오차 아니야. 실제로 질량이 그만큼 준 거야. 그래서 질량에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이때 질량은 그냥 줄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질량은 어떻게 왔을까? 그걸 추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질량은 분열을 할 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줄어든 질량이 그대로 뭘로 바뀌었다? 이 질량이 바로 그때 방출되는 열과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뭐됐다? 전환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낸 거야. 그러면 얼마만큼의 질량이 얼마만큼의 에너지 만들 수 있어? 그게 바로 에너지는요. 질량 감소량에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된다는 식을 정확하게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E는 mc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발전소 우리나라 가지고 있죠. 그 핵 발전소가 우라늄을 쪼개서 바륨과 크립톤이 되는 과정에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걸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발생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열의 근원은 바로 핵 분열할 때 감소한 질량만큼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건 핵 분열 반응인데 별이 하고 있는 건 핵융합입니다. 분열과 거꾸로입니다. 핵융합 반응은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태양. 우리의 태양은 큰 별에 속하니 작은 별에 속하니? 엄청 작은 별에 속해요. 별들 중에 우리의 태양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편에 속하는 우리의 태양은요,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원소들밖에 못 만들어. 그 중에서 너네 기억해. 원소 중에 제일 가벼운 거 누구? 수소입니다. 수소 원자핵 4개를 가져다가 이 새끼가 1000만도 이상의 엄청난 열을 가하면 이 새끼가 얘보다 조금 큰 원자로 됐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붙어버려요. 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뭘로 바뀌냐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있는 이 아이로 바뀝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원자 번호 2번 헬륨 원자핵으로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은 가벼운 애가 조금 무거운 아이로 바뀌는 과정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핵융합 반응. 이게 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태양은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을 이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작은 별입니다. 근데 이때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얼마냐면 4.01g입니다. 이게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들면 그때 질량이 4.00g입니다. 그러니 이때도 질량이 보시는 것처럼 0.01g이 감소했죠. 그래서 이 감소한 질량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만큼이 바로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대로자. 이렇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핵발전소를 만들 건데요. 핵융 분열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안 쓸래. 이거 쓸래. 그래서 우리는 핵융합을 통한 발전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왜요? 실제로 핵 분열보다 핵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핵 분열을 할 때는 이때 방사능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 근처에 못 갑니다. 왜? 태양은 매 순간 엄청난 핵폭탄이 터지는 만큼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못 갑니다.
근데 핵융합을 통할 때는요, 이 융합하는 그 반응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습니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됐어. 그래서 앞으로 인간들은 핵융합 방식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얘기. 이게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에요. 그래서 질량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 선생님, 질량만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가 질량될 수는 없어요. 이게 일어났습니다. 언제? 최초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빅뱅 과정에서. 최초의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주 전체가 엄청나게 뜨거워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입자가 빅뱅이라는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펼쳐지면서 지금도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우주 팽창. 근데 그때 이렇게 모여있던 에너지가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넓은 곳으로 에너지가 퍼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은 점점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 우주가 차가워진다고요. 급격히. 됐어?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초기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 없이 에너지만 존재했다가 우주가 갑자기 빅뱅에 의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추워집니다. 급냉각합니다. 그 냉각하는 그 순간에 에너지가 응축해서 바로 최초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본 입자라고 하고요. 그 기본 입자가 뭐 쿼크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추워져서 얘네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계속 달라붙어. 추우니까 달라붙잖아. 그게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 거고요. 그게 결합을 해서 원자핵을 만든 거고 그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응축 성분입니다. 되겠냐?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으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저번에 2월 달에, 8월 달에 올린 문제로 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봐 드린 겁니다. 겸사겸사.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볍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우리는 189페이지 그래서 요것만 풀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자 1번 1번, 2번, 3번, 4번, 6번 하죠. 5번은 날립니다. 자, 1, 2, 3, 4, 6 해봐. 모르는 건 제끼고요. 아는 것들만 하십시오.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대. 옷 잘 입고 다녀. 자, 대충 하셨어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1번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원리로 소립자의 생성과 여기서 말하는 소립자라고 하는 거 아까 쿼크 원자핵 이런 것들입니다. 소립자의 생성과 소멸 및 핵 에너지 됐어. 네, 핵 에너지나 태양 에너지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걸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립자에서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얘기한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맨 앞줄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죠.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정지 질량. 우리가 얘기하는 질량이 정지 상태로 된 질량입니다. 광속으로 움직이면 질량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자, 정지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갖는 에너지 이제로는 MC 제곱을 우리는 정지 에너지라고 합니다. 정지 질량 자체가 정지 에너지. 정지 질량이 정지 에너지라고 불러. 그랬을 때 정지 에너지 E는 정지 질량의 광속을 제곱해서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에너지의 빛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에너지라고 부른대요. 자, 근데 큰 에너지의 빛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는 현상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이 일어날 때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응축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쿼크라는 입자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큰 에너지가요, 전자와 양전자 같은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라늄과 같은 방사선 원소가 핵분열할 때 감소한 질량은 그래서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핵반응 후에 질량의 합이 핵반응 전보다 줄어드는 것을 말하며 핵반응이 일어날 때 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데 질량이 줄어드는 걸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질량이 줄어드는 걸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한다. 모든 핵반응은 핵융합을 하던 핵분열을 하던 상관없이 무조건 질량이 줍니다. 자, 네 번째, 핵반응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 델타 M이 모두 에너지로 전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값이 E는 MC 제곱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림은 중수소와 삼중수소 핵융합을 할 때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자, 중수소와 삼중수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면아, 우리 모든 원소는 동위 원소라는 걸 가져. 송원쌤이 얘기했니? 동위 원소가 뭔지? 자, 동위 원소는 뭐냐면 모든 원자들은요, 그 속에 있는 양성자 개수가 그 원자의 성질을 결정해. 그러니까 A도 B도 얘네들의 양성자 개수가 하나라면 이 새끼는 무조건 뭐니? 양성자 하나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무조건 수소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갖다 대면 A도 B도 C도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빵 하고 터져야 돼. 그거 가지고 수소폭탄 만드는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원소의 성격은 됐어? 양성자 개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개수를 원자 번호로 정해놓는 겁니다. 되겠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중성자가 들어가 있어요. 원자 핵 속에. 그 중에서
수소라고 하는 애 중에 어떤 애는요 중성자가 없는 애도 있어요. 어떤 애는 중성자 하나, 중성자가 2개 들어가 있는 수소까지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형태의 수소가 전체 수소의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핵 얘기해봐. 그럼 양성자 하나만 있는 얘를 얘기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소는 양성자 하나 있어 원자번호 1번이고요. 원자핵 속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도 양성자 하나라서 질량수가 1인 수소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수소라고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하나 있어 수소인 건 맞는데 원자핵 속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질량수가 2입니다.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인데 양성자 하나인데 중성자 2개 있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3개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3종류가 있지만 얘가 전체 수소의 90%, 얘가 5%, 얘가 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원자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양이 많은 애들을 얘기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서 이러한 수소는 3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은 성질은 다 똑같고 뭐만 달라? 무게만 달라.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런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만 다른 애들을 동위원소 관계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수소 그럼 얘 얘기합니다. 얘는 수소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2배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울 중자 써서 중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는 일반적인 수소에 비해서 3배 무거워요. 그래서 얘를 3배 무거운 수소, 3중수소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소에도 그냥 수소가 있고요. 중수소가 있고 3중수소가 있는데 얘도 이름을 조금 더 예쁘게 붙여줘. 그래서 가벼울 경자 써서 경수소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수소라고 더 많이 불러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중수소와 3중수소 있어. 아,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가지고 있는 중수소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들어있는 3중수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핵반응을 해서 핵융합, 결합을 하면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에 있는 헬륨이 되고 중성자 하나는 떨어져 나갑니다. 뭐 이런 핵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A라는 아이가 바로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중성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A는 중성자이다 맞는 거고요. 니은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수는 보존되니?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요 질량수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질량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수소하고요 3중수소가 반응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중성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 이때 봐요. 모든 핵반응을 할 때는 질량은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핵반응을 해도 질량은 감소합니다. 근데 질량수는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의 질량수의 합 5죠. 오른쪽의 질량수의 합 5입니다. 그래서 어떤 핵반응을 하더라도 질량수는 보존됩니다. 절대 바뀌는 게 아니야. 또 보존되는 게 있어요. 뭐? 양성자의 개수인 원자번호의 합.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한다. 전하량도 보존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 핵반응을 할 때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변하는 건 질량이 변하는 거다. 하지만 질량수는 안 바뀐다. 알겠습니까? 질량은 줍니다. 하지만 질량수는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 과정에서 질량수는 보존되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한 거니? 맞습니다. 되겠죠? 이런 얘기.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서 요 나머지 부분은 안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면역학에 해당되는 문제 몇 개만 풀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요. 오늘 반도체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뒤에 있는 답제로 채점까지. 자, 됐죠? 한성이 다 풀었어? 몇 개 남았어? 아니, 준석이. 네, 얼른 푸세요. 못 본 사람들은 다 푸시면 됩니다. 잘생겼어.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갈리는 방향이 줄죠? 됐어? 준석, 채점 다 했어? 네. 이렇게. 자, 틀린 거 질문 받고 잠깐 끊었다가 오늘 반도체 나갈게요. 자, 한두 문제 정도 틀리신 것 같은데, 자, 1, 2번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 얘를 해결했어요. 넘길게요. 자, 3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 틀린 거 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3, 4, 5, 6에서 질문. 괜찮아? 넘길게. 자, 7번부터 10번까지 질문. 10번. 또. 10번이면 돼. 자, 10번 볼게요. 10번은 밀폐된 실린더에서 얘는요.
여기서 쓰는 언어들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 만나는 단어들은 그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열역학이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풀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밀폐된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집어넣고 압축시켜 부피를 감소시킨 것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때 이상기체가 변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구나. 온도가 안 바뀌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겠구나. 근데 부피는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A를 했겠구나. 그러면 그만큼 열은 밖으로 방출했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잡아야 돼. 온도 변화 없다 그랬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 대신에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열을 방출해야 돼.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온도는 항상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인데 보시면 부피가 줄었어요. 근데 온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압력은 증가해야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체 외부에서 열을 흡수했니? 아니, 방출했어. 두 번째, 기체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니? 아니,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일정해. 이 얘기입니다. 디귿, 기체 압력은 증가했니? 당연히 증가했어야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꼼꼼하게 추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10분만 끊었다가 반도체 2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